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순열과 조합에서 이제 2단원, 3단원 공부를 할 거고요. 경우의 수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볼륨이 크면서 중요하고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정석교재 2, 3단원이 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카운트를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수용도, 케이스 나누기 이런 걸로 구하는 게 1단원이었다고 치면은 이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가지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빠르게 연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고요. 이 순열이 완전히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하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합도요, 이미 고등학교 수학 하편에서 배워가지고 사실은 순열과 조합이 굉장히 낯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은 이 순열은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어떤 수나 문자를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순열을 구하는 과정이 그냥 순열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이런 정석교재 2단원에서 그냥 순열도 배우지만 이런 걸 배워요. 중복 순열. 그러니까 숫자를 배열하는데 이것들이 중복을 할 수 있는 순열.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배우고 나면은 원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수학 하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내신이나 수능에 출제가 되면은 당연히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모든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 사실은 이 그냥 순열이기 때문에 수학 하편 내용하고 절대 무관한 게 아니고요. 정석교재 2단원은 이게 전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앞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도 그냥 조합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 여기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중복조합이 또 사용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과거 수능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던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확률과 통계 교재에서 유니크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3단원에는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항정리는 이제 어떤 식을 갖다가 전개하는 과정,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과연 어떤 식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조합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구성이 되고요. 요게 2단원, 이게 3단원, 이게 4단원이야. 그러면서 이 순열과 조합에 사용됐던 기본적인 논리가 뒤에 가서 확률에도 나오고요. 통계에도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가 사실은 그냥 조합이 출제 빈도가 제일 높으면서 뒤에도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조합할 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순열부터 진행을 하고 하나하나씩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수학 하편에 나온 내용이야. 그냥 순열, 수학 하편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수를 이렇게 정리 그냥 할까요? n 퍼뮤테이션 r이 있으면 이 말의 수학적 정의는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다시 말하면 대상이, 내가 어떤 수나 문자를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r의 수학적 의미는 r개를 뽑아서, 그 다음 이 퍼뮤테이션은 배열한다는 뜻이야.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의미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있어.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있어. 그 중에서 숫자나 문자를 3개를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겁니다. 이 3개가 뽑혔다고 가정하면은 BCD로 배열할 수도 있고 BDC로 배열할 수도 있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OP3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은 일렬로 배열하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배열할 겁니다.
이게 좀 알개가 있는 거야, 알개가. 그럼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는 몇 가지 가능하냐면은 여기 처음부터 n개의 이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여기다가 처음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n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사용된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 허락하는 뒤에 가서 중복 순열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건 쓸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n개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n-1개를 두 번째에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n-2개를 배열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배열되므로 경우의 수는 곱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얼마까지 곱하냐면은 요 개수가 총 R개가 되는 거예요. 요 개수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의 숫자는 세모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세모가 뭔지를 구하는 과정은 n부터 순서대로 1만큼 줄어들어가고 제일 마지막까지 개수가 R개가 되는 거니까 제일 큰 거는 n, 제일 작은 거는 세모, 큰 것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한 개 바로 R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n-R 플러스 1, n-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순열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세모 같은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했던 그 논리대로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순열 문제는요. 곱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열이 나오면 이걸 NPR을 이런 공식으로 구할 필요가 굳이 없이 그냥 이게 곱셈을 직접 써가지고 구해도 무방하고요. 특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n 팩토리얼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하는데 n 느낌표, n 팩토리얼, 영어로 factorial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n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1씩 줄여가지고 제일 마지막은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로 정의합니다. 곱하기가 너무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순차적으로 1까지 곱한 게 아니라 중간에 끊겼지. 그러면 이 다음에 뭡니까? n 빼기 r 플러스 1 다음에는 n 빼기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에서 요 다음이 지금 n-r이니까 n-r부터 1까지 곱한 걸 나눠주시면은 네, 요 n 퍼뮤테이션 r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 n에서도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쭉 곱한 다음에 r개 곱하는 겁니다. 연습할게요. 5 퍼뮤테이션 3이 뭐야? 서로 단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7 퍼뮤테이션 4가 뭡니까? 7부터 시작해서 4번 네,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바로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교재를 해보겠습니다. n 퍼뮤테이션 n은 뭡니까? n개로부터 n개를 뽑아서 n개를 다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네. NPR은 방금 말했던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건데 공식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외우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요 과정 R개를 곱한다는 말로부터 나온 식이다. 0 팩토리얼은 1이란 말은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정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0 팩토리얼 같은 경우 여기 1번식에다가 0 퍼뮤테이션 0 요게 지금 0 팩토리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0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몇 가지 있습니까? 0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은 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도 안 뽑고 하나도 배열 안 하는 게 그 자체로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거든요. 이 말 좀 어렵습니까? 봐봐. 내가 문방구에 가서 필기구 하나 사려고 그래. 볼펜이 10종류가 있어. 그 중에 볼펜을 하나 사는 방법은 10가지 있겠지. 첫 번째 볼펜, 두 번째 볼펜, 세 번째 볼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볼펜을 하나도 안 사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 볼펜이 0개 사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야. 아무것도 안 사는 한 가지. 그러는 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와 관련해서 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줄까요?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칙연산 및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0부터 9까지를 활용하면은 전부 다 6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가 3개가 있으면 요거는 더하면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이 3개가 있으면 3하고 3을 곱한 다음에 빼면 이게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 내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자주 하는 연산들을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3개를 활용하면 전부 다 6을 만들 수 있어요. 4 같은 경우는 3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더하게 되면 이 값이 6이 됩니다. 5 같은 경우는요. 5 같은 경우는 5에다가 5 나누기 5를 더하게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6은 6을 더하고 6을 빼면 6이 되는 겁니다. 7은요. 7 빼기 7 나누기 7 하면 7에다 1을 빼니까 7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8 같은 경우도 8을 세제곱근 루트하고 세제곱근 루트 8을 하고 세제곱근 루트 8을 해하고 더하게 되면 역시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9는요. 루트 9를 갖다가 곱한 다음에 빼면은 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1 3개를 어떻게 6을 만들지? 이렇게 만듭니다. 1하고 1을 더하면은 3이 됩니다. 이거 3팩토리얼 하면 얼마가 돼요? 3팩토리얼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니까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뭐 수학적인 넌센스 비슷한 거야. 퀴즈? 0 3개로 6을 만들 수 있대. 지금 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0 3개로 6을 어떻게 만들어? 0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0인데? 아니죠. 0을 갖다 경우의 수 관점을 살펴보면은 0 팩토리얼이 1인 거야. 1인 거야, 1. 그리고 더하기 얼마입니까? 3인 거야. 그걸 다시 팩토리얼 하면은 요 값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 기억이 좀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같이 해봤고.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순열과 조합의 순열편 부분 중에서 이제 수학 하편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그러니까 이걸 식을 만족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대로. 5 곱하기 np3이 뭡니까? n부터 순차적으로 3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n에 n-1에 n-2 이렇게. 이거 뭡니까? n 플러스 1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4개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값은 12에 n 플러스 1, n, n-, 순차적으로 3개 곱하는 거야. 요걸 풀면 되는 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만족하는 n이, 그지? 0은 당연히 아니고 n이 1일 수도 있는데 n이 1이 되면은 한 개 중에서 3개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n은 3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아니므로 전부 다 약분할 수가 있고요. 0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가 있고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요걸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쪽을 잠깐 정리해볼까요? 이 값은 n-2고요. 여기 n 플러스 1이 n-2니까 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없어지면 이 값은 5n 제곱 마이너스 2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변은요 12n 더하기 12가 되죠. 다 왼쪽 넘기면은 5n 제곱 마이너스 12n 마이너스 32는 0이 되고 1, 5 8, 4, 32 할까요? 8, 4, 32 4, 8 하면은 마이너스 붙이니까 5, 4, 20 여기는 플러스 8 해서 n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n이 음수도 안 되고 자연수, 뭐 음의 정수도 안 되기,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8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하고 r이 자연수이고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 증명하십시오. 자, 이런 식들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n 퍼뮤테이션 r은 n-1 퍼뮤테이션 r 더하기 r 곱하기 n-1 이라는 식이 이게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이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n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로는 n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오른쪽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 그 중에서 특별한 한 개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배열할 때는 이 파란색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파란색이 포함이 안 되면
나머지 n-1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중에서 특정한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얘가 포함돼서 r개가 뽑혀갖고 배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은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나머지 중에서 r-1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n-1에서 r-1개를 뽑아서 배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r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r-1개를 뽑아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요거 하나를 낀 거 넣으면 되는 거지. 저 파란색 낀 거 넣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점점점에서 여기 이렇게 낀 거 넣을 수가 있고 이게 몇 가지입니까? r가지이므로 곱하기 r 해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의미로 확인하는 방법. 보통 증명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수식 변형을 해가지고 NPR은 뭡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퀄. 요건 뭡니까? n-1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n-r-1 팩토리얼. 이 말 알겠어요 지금? 이걸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하는 겁니다. 앞에 거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이거 똑같아요. n-1 팩토리얼 나누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이니까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통분할 수가 있네. 통분하면은 요거면 n-r 팩토리얼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은 분자분모에 n-r을 곱하는 거야. 그럼 이 식은 뭐냐면 n-1 팩토리얼 곱하기 n-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식은 그대로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n-1 팩토리얼이 공통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n-r 플러스 r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가지고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므로 분자가 n 팩토리얼 되니까 이 식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좋아. 다음. 자, 경우의 수는 이제 실생활 관련해가지고 해봅시다. 30개의 철도 노선이 있다.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한 차표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역, 도착역 표시하는 차표 몇 가지. 출발역 30가지. 도착역, 서울에서 서울로 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29가지 해서 여기 곱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5명의 친구 집을 한 번씩 모두 방문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5번 친구를 배열하는 순서대로 방문하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면 뭐 1, 2, 3, 4, 5를 방문할 수도 있고 5, 4, 3, 1 방문할 수도 있고 1, 3, 5, 4, 2 방문할 수도 있고 몇 가지입니까? 이거 배열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5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전부 배열하는 방법. 또는 그냥 5팩토리얼 720가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어디 갈까? 5가지. 그 다음 어디 갈까? 방금 갔던 거 빼고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수험생들은요. 그냥 5, 4, 3, 1 곱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좋아. 5개의 숫자 0, 1, 2, 3, 4를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다음과 같은 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5자리 숫자는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야. 제일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4가지 가능하죠. 그 다음 여기 들어간 숫자는요. 여기 들어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가지는 아무거나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숫자는요. 이 앞에 2개 쓴 거 제외하니까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돼서 정답은 4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외우십시오. n개를 싹 다 배열하는 방법은 n팩토리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숫자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 4개를 싹 다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해서 구하시면 값은 4 곱하기 24니까 9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자리 숫자 중에서 짝수를 물어봤네. 짝수. 짝수란 말은 요 제일 끝자리가 0이나 2나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해보니까 알겠지만 이 첫 자리가 역시 또 0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는 뭔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봐봐. 여기 들어가는 거는 0, 2, 4 아무거나 되네. 세 가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은 했더니 여기에 만약 0을 써먹었으면 여기는 그냥 다 되는 거야. 여기다 만약에 2를 들어갔으면은 여기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어떻게 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좋아. 첫 번째. 여기가 0인 경우. 여기 0이면은 나머지 숫자가 1, 2, 3, 4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4가지 가능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2가지 가능해서 2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반면에 이 끝자리가 2 또는 4가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가능하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요. 2 또는 4를 하나 써먹었고요. 여긴 또 0이 못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은 3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것은요. 여기 쓴 거 하나, 여기 쓴 거 하나 제외하면은 다시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값은 4, 9, 36 해서 더하시면 60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리 숫자 중 3의 배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가 3의 배수입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이 중에 숫자의 합을 4개를 뽑아서 3의 배수는 0, 1, 2, 3 하면 합이 6이 되는 거네.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또 있을까? 0, 2, 3, 4 네. 합이 9가 됩니다. 합이 6이 되거나 9가 되는 이유가 없네요. 합이 12가 되는 방법? 없어. 이미 1, 2, 3로 더하면 10밖에 안 되잖아. 합이 3이 되는 방법?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배열하면 되는데 이거 몇 가지인가요? 제일 처음에는 1, 2, 3밖에 안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뒤에는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이거 똑같네요. 제일 처음에는 3가지. 그 다음은 3팩토리얼. 해서 구하시면은 3 곱하기 6 하면은 18, 18 하니까 36까지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4번.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것도 연습해 볼까요?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는데 이걸 모두 써서 만드는 숫자는 120개야. 왜냐면 5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 120은 좀 외워주세요. 3팩토리얼 얼마입니까? 외워야 돼. 6. 4팩토리얼은 거기서 4를 곱하니까 24. 5팩토리얼은 24에다 5 곱하니까 120. 뭐 이 정도까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120개가 있는데 이걸 사전식으로 A, B, C, D, E부터 E, D, C, B, A까지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거야.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A가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뒤에 들어간 숫자는 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A로 출발하는 이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4팩토리얼 구하시면 역시 2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A, 그 다음이 D, 나머지 하나, 둘, 3개가 있어. 이거는 몇 가지 있습니까? 이 3가지가 B, E, C 이런 것들을 갖다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3팩토리얼 6가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 봤더니 B, D, C, E, A는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을 B로 시작해야 돼. B로. 그러니까 이 A로 시작하는 24개는 일단은 넘어간 거야. 몇 번째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24개 넘어가요. 24번째. 24번째 마지막 숫자는 A로 시작하는 제일 뒤에 있는 숫자인데, 뒤에 있는 문자인데 어쨌든 A로 시작하는 거 써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B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B, D니까 B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나 B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6가지입니다. 6가지. 이것도 6가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요거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B로 시작해서 D로 시작하는 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24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숫자가 A부터 C부터 E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24가지, 6가지, 36가지니까 37번째 숫자는
BDACE야. 근데 문제가 BDCEA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 안에서 또 순서가 바뀌는 거죠. BD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BD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는 역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BD 다음에 E로 시작하는 거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게 BDCEA니까 이 C로 시작하는 두 개 중에서 AE가 있고 EA가 있는데 EA는 제일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2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2 이 제일 마지막 게 답이 되고요.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40번째 숫자. 이해되겠어요? BDCAE가 39번째, BDCEA가 40번째. 그 다음 그럼 60번째 오는 수녀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24개.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 또 24개. 그러면은 일단 48번째까지는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끝났으니까 그 다음 이제 C로 시작하는 것은 역시 24개인데 60번째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C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6개. C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6개. C로 시작한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는 건데 60번째는 24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이게 딱 60번째인 거야. 뭐예요? C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건 제일 끝. 제일 끝이 뭐야? C, B. 남아있는 게 A, D, E인데 제일 끝이니까 사전식으로 제일 반대로 배열된 거. 제일 큰 게 뭡니까? E.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A. C, B, EDA가 답이 되겠습니다. 69번째 기계를 풀었어요.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이런 게 약간 최근 시험 문제 트렌드는 아니야. 왜냐면 사전식이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가 사전 잘 안 보잖아. 영어 단어 모르면 뭘로 봅니까? 영어 책에 있는 거 먼저 보고, 그죠? 뭐 자습서, 참고서 보고, 전자사전 보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고, 이러기 때문에 사전식이 약간은 최근에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2-5번. 매우 중요한 이런 주제.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배열하는 이론적인 내용이 여기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7명이 있는데 이걸 일렬로 설 때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십시오. 자, 이웃하는 문제는 무조건 뭘로 푸냐면 이거 갖다가 묶어서 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여학생 3명이 이웃해. 뿅뿅뿅. 그 다음 남학생 4명 있잖아. 그 4명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배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보면은 이때 이거는 묶어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덩어리가 배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안에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학생 3명이 있네? 이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고요.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성함으로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시면 이 값은 120이고요. 여기는 6이니까 곱하게 된 정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합니다.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뜻은 지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니까 남학생이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남학생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 틈에다가 여학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단, 틈 하나에는 여학생 1명씩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으면 무조건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학생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두 번째 여학생은 첫 번째 여학생 들어간 자리 빼놓고 나머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해서 구하시면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요. 무조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개념으로 푸시면 고교 과정의 모든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야? 24고요. 숫자가 굉장히 크네. 24 곱하면 120이고요. 120 곱하기 12 하니까 1440이 되겠습니다. 120제곱 144 같은 거 외우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첫 번째 그냥 순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번 트라이앵글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사용해서 만든 순서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TRIANGLE 전부 다른 숫자네요. 근데 문제가 T하고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바깥에 있는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똑같아요. T하고 A 사이 두 개가 문자가 있다는 뜻은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웃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T 땡땡 A가 한 묶음이라고 보는 거야. 문자가 좀 8개죠. TRIANGLE 8개니까 8개 중에서 4개가 한 덩어리,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 4개 중에 일부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요것만 한 묶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냐면요. 우선 여기 들어가는 문자 몇 가지야? T하고 A 제외한 6개 중에 하나니까 6가지. 이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하면은 T하고 A가 짝을 이루는 저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단 T하고 A 중에 꼭 T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A가 먼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묶음을 만드는 방법은 6 곱하기 5 곱하기 2가 바로 묶음을 만드는 방법이야. 묶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한 묶음이야. 너네들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 남아있죠. 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무작위로 배열하면은 문제 조건 무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 5, 32, 2 곱하니까 60이고요. 5팩토리얼은 곱하기 120이니까 곱하면 72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 자음은 구분해보자. T, R, I, A, N, G, L, E. 그러니까 자음은 5개, 모음은 3개가 있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왔다. 문제에서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만 자음이어도 되고 2개 다 자음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구하려고 하니까 되게 번거롭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둘 다 모음이 되면 안 되는 뜻이야, 이 말은. 둘 다 모음이 되면 안 돼. 문제에서 적어도 땡땡땡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문제가 여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사건의 의미는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구하고 싶은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바깥쪽을 구하는 거야. 바깥쪽을 구해서 내가 진짜 구하고 있는 거 역으로 추정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답이 안 되는 게 뭐야? 문자자 배열했을 때 하나가 I, 하나가 E 이런 것처럼 양쪽 끝이 모음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배열하면 8팩토리얼이에요. 8팩토리얼. 8개 그냥 쫙 배열하는 거니까. 그중에 답이 안 되는 걸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모음이 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모음이 3종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자 몇 가지 가능합니까? 3가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2가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6팩토리얼 하시면 이게 바로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게 되는 값은 8 곱하기 7 마이너스 3이 6 한 다음에 곱하기 6팩토리얼. 6팩토리얼로 묶었습니다. 8, 7에 56에서 6을 빼니까 값은 50 곱하기 6팩토리얼은 720이니까 이 곱하게 되면은 36000 36,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간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워밍업에 해당하는 부분. 진짜 이제 확률과 통계의 유니크한 내용을 배우기 위한 사실 복습, 사전 과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부터가 중복순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진짜 확률과 통계. 이때까지는 뭐 가짜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워밍업.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요. 자, 세미랑 중복순열부터 또 제대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